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원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조국인 김정호 정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네. 여러분 저희가 그 녀석을 잡아왔습니다. 저를 드디어. 찾으시는 분이 많았나요? 그러면 저희 메시지까지 보여주셨어요. 한 명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요? 저희가 잡아온다고 답변 드렸기 때문에 잡아왔습니다. 저를 많이 찾으셨군요. 정호 씨 이전 네. 방송 안 들으셨죠? 클로비드님이 유튜브에 네. 정호 씨까지 포함해서 새 네. 인사까지 남겨주셨어요. 아 그래요? 아하. 네. 제가 이 자리를 유튜브... 빌어서 빨리 네. 클로비드님께 감사의 인사라도. 감사합니다. 지금 10일 정도 지났지만 새해가 감사합니다. 어쨌든 클럽이드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1년 만에 아니, 만났습니다, 정호 씨. 1년 네. 만에. 너무 길게 이렇게 참. 아니 정호 씨, 저희 실내 마스크는 언제 벗나요? 근데. 아 실내 마스크. 네. 제가 봤을 땐 1월 안에는 힘듭니다. 아하. 아 힘들어요? 네, 아.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지금 추석. 네. 아니 추석 설 아니에요? 추석 때 뭐 벗는다는 설 아니에요. 설 때. 네. 그러니까 원래 설 때 뭐 벗는다는 네. 얘기가 있던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 설 지나서 이제 1월 말에 벗는 게 목표였는데 작년에. 근데 지금 확산세가 또 아 그래요? MMO 오늘 원주 MBC 보니까 뭐 벗을 수도 이러던데 설날 전후로. 그 벗을 수도 희망외로다. 있고 안 벗을 수도 있고 수도 어렵네, 수도 어려워. 벗을 수도. 직구 던질 수도 있고 변하고 던질 수도 있고. 지금 투수가 던질 건 직구하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죠 뭐. 다. 벗을 수도 어렵네, 있고 어려워. 안 벗을 수도 있고. 어렵네 어려워. 아니 그리고 정호 씨 왜 원주에 기부 안 하세요? 원주예요? 고향사랑 기부 좀 하세요. 바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원주는 그게 뭐죠? 답례품? 아 뭐 많아요. 뭐 한우도 많아요? 있고 토토미도 있고 먹을 거 많습니다. 먹을 게 네. 많아요. 아 그럼요. 춘천은 어때요? 춘천은? 춘천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닭갈비 주고 뭐 아유. 닭갈비. 그런 것 같던데 춘천도. 뭐 막국수 밀키트 이런 거 주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주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남양주에 기부하세요. 남양주에 내가 여기 뭐예요 갑자기. 춘천 커피 안 줘요? 커피 도시잖아요. 커피 도시. 커피 도시. 그건 뺏지 말아야 되는데 참. 그래서 네. 저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셋이 모이니 아주 화기가 차군요. 아주 그냥. 그러게요. 네. 역시 셋이 모여야 밸런스가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원주 하는 척 56회 2부에서는 이 정호 씨를 꼭 모시고 해야 네. 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호 씨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1부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에 유일한 프로 스포츠 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DB 프로미가 원주의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언제 자랑이었죠? 언제? TG 산보일 때? 허재가 있을 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TG 산보일 때. TG 산보 때나 자랑이었죠. 언제 자랑이었습니까? 언제? 그리고 또 김주성이 현역 뛸 때는 원주의 자랑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뛰지 않습니까? 다시 또. 다시. 답답하니 내가 뛴다. DB 프로미가 올 시즌, 물론 올 시즌뿐만이 아니라 요 몇 년 사이에 조금 계속 힘든데 올 시즌 특히 더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가지고 또 얼마 전에 이제 DB는 이제 상반기 일정이 다 끝나서 이제 올스타 전 앞두고 브레이크를 맞이하게 돼서 저희가 상반기를 한번 좀 결산해 보면서 DB 프로미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DB 이대로 DB지나? 네. 코너 제목으로 저희가 극과 국놀이 코너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호 씨를 모시고 이 DB에 대해서 한번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DB가 왜 이렇게 DB지는 건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극과 국놀이 들어가 보시죠.
요절 복동 프랜차이즈 스포츠 토크 그깟 공놀이. 우리 DB 올 시즌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상원 감독도 이제 전격 사퇴를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김주성 전 선수죠, 그 코치로 있었는데 이제 이상범 감독과 수석 코치도 같이 사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함께. 그래서 이제 김주성 이제 감독 대행이죠. 이제 남은 일정을 대행으로서 이제 김주성 DB의 레전드가 이제 감독 데뷔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렇게 데뷔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도 이렇게는 아니었을 텐데. 그렇네. 네. 근데 왜 이런 사태까지 이어졌느냐? 올 시즌의 DB 성적이 좀 좋지 않아서 이제 지금 현재 12승 18패로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꼴찌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 그래야 될지. 네. 그 옛날에 KT 있을 때 한화 이글스가 하던 말인데, 처음 참가했을 때 꼴찌는 아니다. 더럽게 못하지만 그러다 꼴찌가 됐죠. 나중에. 다행히 밑에 팀이 신생 팀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최소한의 자존심. 네. 밑에 팀도 참 탄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가지고. 서울 삼성은 제가 늘 볼 때마다 최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농구 순위표를 볼 때마다. 삼성도 이제 많이 어려워가지고 삼성이랑은 2게임 반차 차이로 이제 9위를 기록하고 있고, 1위와는 9경기 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등권에 계속 머물러서 말이죠. 좀 위기에 빠져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 강등권 탈출해야 되는데 빨리. 이러다 D리그 가겠어. D리그. 그래서 이렇게 DB의 올 시즌을 좀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은 이제 DB 질 수도 있다. DB 졌다 지금. 맞아요. 네. 그리고 약간 여러모로 좀 총체적 난국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네. 한화한테 많이 쓴 표현인데 이거 뭐 비슷한 상황인가 봐요. 총체적 난국. 비슷하죠. 총체적 난국. 맞아요. 올 시즌 특히도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올 시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좀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두경민 선수도 이제 다시 영입을 하고, 그 대신 원주의 간판 스타였던 허웅 선수가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긴 했지만, 근데 그 빈자리를 이제 다시금 두경민 선수로 메우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쿼터가 도입되면서 이제 올 시즌에 필리핀 선수들이 많이 또 국내 팀으로 영입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원주도 또 필리핀 선수인 알비노 선수도 이제 영입을 하고, 근데 이게 선수가 되게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럼 두경민 알비노면 우리 문제 없다 가드지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있었던 김종규 선수라든지 강상재 선수 이렇게 해서 DB 올 시즌 이제 네임밸류가 좋아서 6강은 무난히 간다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약간 우승권을 다툴 만한 전력이 아니냐 이런 평도 그렇게까지요? 있긴 했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반엔 이제 네임밸류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1라운드 딱 들어갔는데 6승 3패를 합니다. 시즌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도 정우 씨랑도 그때 제가 연락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괜찮다, 원래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웬일로 많이 이기지 DB가? 아니 근데 아니다 다를까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걸까요? 그 이후로는 아주 급격하게 무너지더니 그 이후에는 6승 15패로 무너지면서 승수는 똑같습니다. 한 라운드에 거뒀던 승수랑 똑같이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지금 9위로 머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상원 감독이 사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게 약간 공교롭게도 그 상반기에 이제 한 경기를 남겨두고 사퇴를 해요. 그래서 그 한 경기를 이제 김주성 감독 대행이 이제 지휘를 하면서 경기를 치렀던. 근데 다행히
그 마지막 경기는 이겼습니다. 상황이 마지막 경기는 올스타전. 원래 감독 대행이 되면 이기더라고요 보통. 그쵸. 예전에 첫 한화도 경기는 보면은 대행이 와서 뭐 18연패 끊고 막 그래요. 맞아요. 선수들도 또 뭐 자극이 됐을 거고 뭐 여러모로 연장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둬서 이제 하반기에 대한 또 후반기에 대한 좀 기대를 그나마 가지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올 시즌 이제 DB에 그럼 여러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작은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냐? 왜 이렇게 DB전이냐? 네. 그러니까요. 이걸 살펴보면 일단 부상 이슈가 가장 좀 큽니다. 네. 안 되는 곳은 이렇게 꼭 부상도 약간 잘 당해요. 맞아요. 아니, 이게 부상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안 되니까 부상을 걸리는 건지 약간 선수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너무 안 풀리니까 좀 무리하다가 부상을 당한 거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니 왜냐면은 맞물려 있죠. 그 30경기를 이제 DB가 치렀는데 그 30경기를 다 뛴 선수 자체가 전체 선수단 중에 딱 2명밖에 없어요. 네. 이게 그가 그 교체든 선발이든 그 30경기 한 번이라도 출전한 사람이 지금 다 뛴 사람은 2명밖에 없다. 네. 코트 찍먹한 사람이 2명밖에 없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럼 보통은 원래 거의 대부분 뛰어야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교체로든 선발이든. 그렇죠. 뭐 그러거나, 그러니까 주전급은 보통 전 경기를 출장을 하는 게 기본이죠. 왜냐면 어쨌든 주전은 모든 경기에 나간다는 걸 기본으로 하고. 뭐 그 중에 교체 중에 뭐 그 경기를 아예 못 뛰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DB는 약간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두 명도 완전 신인급 선수 한 명이랑 그래도 약간 서브 멤버로 뛰는 선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제 최승욱 선수랑 박인웅 선수가 이제 그 2명만 30경기를 뛰었는데 최승욱 선수는 이제 FA로 그 DB에 이적해온 선수지만 뭐 완전 주전급 선수는 아니고 그리고 박인웅 선수는 이번에 이제 뽑힌 선수인데 물론 이게 신인이 많은 기회를 이제 받는 게 어떤 면에선 좋기도 하지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안 풀리는 집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거든요. 아 그렇죠.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한화도 뽑자마자 쓰고 드래프트에서 이 난리를 치다가 이 날아간 유망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니까요. 이거 안 되는 집은 항상 이렇게 신인을 억지로 쓰다가 또 뭐 리버풀 같은 경우도 하비 엘리엇 같은 애들을 아주 준비도 안 되는데 막 쓰다가 미드필더진 다 망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DB도 지금 그런 코스로 밟고 있는 거 아닌가 우려가 그렇죠. 되네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이 신인급 선수가 30경기까지 뛰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탄탄한 가드진 두경민 선수, 그다음에 뭐 알바노 선수, 이 두 선수가 아니 이게 당연히 기대를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둘이 다 부상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 두경민 선수도 계속 중간중간에 부상이고 지금은 거의 수술대에 올라야 될 정도라고 무릎 수술을 해야 될 정도라 그래서 이제 21경기밖에 출전을 못했고 그다음에 알바노 선수도 출전은 29경기를 하긴 했는데 계속 약간 잠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좀 많은 시간을 좀 뛰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뭐 김현호 선수도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계속 채워줬는데 김현 선수도 또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경기에서 많이 뛴 선수도 또 부상을 당해서 이제 앞으로 못 뛰어요 또. 이러니까 계속 그리고 이 부상이 이게 누가 복귀하면 누가 부상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주전 선수가 다 같이 뛴 경기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뛰면 연쇄적으로. 경쟁력이 높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DB 팬으로서 항상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풀 스쿼드였으면 우승했다. 우리가 전 멤버가 다 뛸 수 있었으면 우승했다. 경민이만 있었으면. 근데 그랬던 적이 없어. 중요한 건 상재가 있었으면. 근데 중요한 건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은 올해 DB의 부진은 불운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종의 운이 없는 상황이다. 근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긴 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이 계속된 부상 이슈가 사실 좀 반복됐어요. 요 몇 년간. 맞아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상도 이게 나름의 실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몸 관리를 하는 것도
그리고 그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구단의 역량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전 막 전성기 시절에 그 삼성 프로 구단들 보면은 뭐 그 재활센터가 무슨 웬만한 뭐 곳에 버금갔나 웬만한 곳 그 다 통틀어도 삼성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삼성 맞아요. 재활센터는 뭐 거의 웬만한 사람은 다 살려 돌려보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구단이 다 통합해서 운영을 할 정도로 네. 근데 그 정도로 그 부상을 관리하고 그 건강을 케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프로 구단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유독 DB는 요 몇 년간에는 계속 부상 이슈가 있었단 말이죠. 주전급 선수들에게. 네. 그게 뭐 정우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은 저는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때로는 그 파트의 문제가 아닐까? 너무 반복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부상이 이렇게 많이 당하는 게 꼭 불운으로만 해석할 부분인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네, 맞아요. 사실 불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반복이 됐어요. 이게 그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나갈 때마다 새똥을 맞아. 근데 한 번만 그러니까 한 번 맞는 거는 그래 뭐 지나가다 맞을 수 있지. 새가 날아가다 맞을 수 있는데 5일 연속 새똥을 맞아.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집 문 앞에 누가 새 집을 지어놨다거나 아니면 새가 날아가는 시간에만 내가 출근을 한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상도 지금 이상범 감독이 부임한 지 거의 5년이 됐죠? 5, 그렇죠. 6년이 네네. 됐는데 5, 6년 동안 부상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뭐 단순히 선수가 잘못 뛰어서 아니면 뭐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의 역량도 거기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집이나 아니면 이런 팀도 뭔가 잘 될 때는 아무 걱정 없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만사 오케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씩 어긋나고 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때 이제 뭐 문제점들이 더 이제 크게 드러나잖아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이상범 감독이 처음에 부임했던 그 몇 초기의 시즌들은 굉장히 막 믿음의 농구 막 약간 이런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덕장 그쵸 덕장 그리고 뭐 이상범 감독이 뭐 고르게 선수를 뛰게 해주면서 이게 후보 선수들에게도 일정 시간의 그 출전 시간을 보장해주면서 선수들의 출정 시간 체력 관리도 막 잘해준다. 막 그리고 후보 선수도 동기부여 시켜준다. 이런 감독이 없다. 명장이다 역시.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신인들도 뛰게 해준다. 야 이거 미래를 보는 감독이다 이거. 네. 빌드업, 리빌딩 전문가다 진짜 이상범.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런 것에 비해서는 이게 선수들 기량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후보 선수들의. 맞아요. 투자한 시간 대비해서. 네네. 네. 그렇고 약간 그 초기에 이상범 감독이 뭐 인터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본인은 그러니까 큰 그림만 그린다. 이게 큰 그림만 그리고 선수들이 그 안에서 본인이 판단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본인은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막 세세하게 지시를 안 한다. 약간 김인식 감독 스타일이네. 야구로 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뭐 이렇게 잘 나갈 때는 그것도 저 역시 선수들이 생각하는 농구 우리 막 주의식 교육으로 뭐 이거 해 저거 해 다 해서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런 거 아니다. 우리도 NBA식으로 선수들이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 필요하지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안 풀리니까 이 전술의 부재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제가 인스타를 보니까 이상범 감독 이제 태그된 그 이미지들 보니까 와
뭐 당신 그렇게 팔짱만 끼고 있으라고 연봉을 주는 게 아니라 팬들이 막 이렇게 올려오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믿음의 농구, 선수들이 생각하더라는 농구가 좋게 말하면 이게 선수들이 생각하는 거, 나쁘게 말하면 감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안 될 때는 또 그런 부분을 받기가 되게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야구에서도 뭐 전 LG 감독이었던 류중일 감독도 뭐 관중일이라는 약간 뭐 그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참 양날의 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맞아요. 강한 믿음을 주고 맡긴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선수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면은 오히려 그렇게 자율권을 주고 그 선수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부상 이슈가 계속 터지면은 신인급 선수 아니면 후보 선수들을 중심으로 게임을 풀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그만큼의 역량이 안 되는데 그런 걸 요구하는 것도 어쩌면은 좀 가혹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선수단 상황에 맞춰서 또 이런 전술 변화라든지 뭐 이런 그쵸. 기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의 스타일대로 선수단을 좀 맞춰가는 경향도 있었다. 네네. 근데 이렇게 부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면은 이런 트레이닝 파트라든지 뭔가 이게 부상 관리 파트의 문제도 있는 거니까 감독뿐만 아니라 구단이 그쪽에 뭐 지원을 덜 합니까? 뭐 잘 안 하나요? 뭐 시설이나 이런 거에? 지금 현재 상황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이제 TG3보 시절 아니면 그 DB로 막 넘어오면서는 농구계에서는 참 그 굉장히 실력 있는 트레이너 분이 계속 계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DB의 트레이너가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약간 너무 옛 영광에 취해 계신 건 아닐지, 아니면 뭐 트레이너 파트가 바뀌었는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궁금한 게 시설은 어떤가요? 그 예전에는 뭐 일반 사람들하고 뭐 체육센터에서 같이 운동했다 뭐 이런 말도 언뜻 듣겠는데 TV 선수들이 지금도 그 정도는 아니죠? 네. 아니죠. 이렇게 종합체육관이 그 이제 지어지면서 그 옆에 종합체육관뿐만이 아니라 옆에 원래는 이제 선수단 숙소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곳에 그 뭐 농구장도 연습구장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 굉장히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왜 자꾸 부상을 당한다냐?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막 제가 그 DB 유튜브를 보는데, 물론 이렇게 운동기구나 이런 건 있는데 그 유튜브에 나온 걸로는 회복 시설이 막 충분히 갖춰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상을 당했을 때 빠르게 좀 이렇게 그렇게 좀 재활하거나 이럴 수 있는. 네. 요즘에는 막 축구 구단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그 있잖아요, 엄청 비싼 그 냉동 막 그 네. 그런 시설이라든지 뭐 웨인 루니가 쓰던 그렇죠. 그런 것들을 뭐 도입한다든지 그런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컨디셔닝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 트레이너라는 게 어떤 벌크업이나 이런 근육을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복하고 그 피로를 풀어내는 컨디셔닝도 굉장히 중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인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게 아닐까 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DB가 지금 3시즌 연속으로 최하위권이에요. 네. 아직 뭐 올 시즌은 뭐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뭐 그 원주 아는 척에서도 다뤘지만 그 코로나 시즌이죠. 어떻게 보면은 2019, 2020 시즌에 1위를 한 그 이후로 이때가 영광이었는데 이때 우승을 했었어야 돼. 이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시즌이 조기 마감되면서 이제 SK와 공동 1등으로 그냥 이제 마무리가 됐죠, 시즌이. 그래서 뭐 원주시가 원주시 이름으로 항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원주 아는 척에서 다루면서, 아니 근데 이게 시 차원에서 항의할 일인가? 시 차원에서 KBL에 항의를 한 거예요?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고? 네네. 그러니까 한번 하자. 그러니까 경기를 해서 승부를 보자. SK와 가리자. 그런 규정이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없죠. 그러니까 뭔데 코로나라는 상황 자체가 뭐 경기 시즌이 중단될 거라고 생각하질 않았으니까 KBL에서도.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할 말이 없긴 하죠, 양쪽 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동 1등으로 마무리되고, 근데 그 이후에는 2020-21 시즌 9위, 2021-2022 시즌 8위 이렇게 최하위권에 머무르게 됐고, 이제 올 시즌도 그래서 현재 9위로 이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상만 감독이 그런
뭐 올 시즌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세 시즌 연속으로 이렇게 하위권에 머물렀던 그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게 된 게 아닐까. 네. 아니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DB는 상당히 강팀이었던 걸로 기억한다면 이상호 감독 왔을 때 뭡니까? 그 김종규 선수인가요? 그 선수도 영입해서 1위도 하고 챔결도 가고 뭐 이랬던 걸로 기억하고 또 이 말씀하신 코로나 시즌에도 1위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 이상호 감독이 명장이다 했는데 어쩌다가 지금 순위표를 보니까 말이죠. 이게 갑자기 이게 하위권. 어쩌다 DB는 약팀이 됐나. 안 본 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 원주의 자랑거리였는데 말이죠. 뭐 지금은 뭐 뒤치다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도 자랑이라면 자랑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아니 왜 그러냐? 아까 뭐 방금 뭐 저희가 얘기했던 뭐 그런 다양한 이유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감독의 역할이 뭐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상을 뭐 관리해내는. 그러니까 부상 관리야 뭐 어쨌든 감독의 뭐 전적인 책임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상 이슈가 나왔을 때 그거를 헤쳐나가는 거는 결국에 감독의 역할인 건데, 그런 세부 전술이 좀 부족한 면에서 이게 믿음의 농구로 포장됐던 그 이면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그런 면에서 이게 아예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스타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김종규 선수뿐만이 아니라 뭐 두경민 선수, 뭐 예전에는 허웅 선수도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더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또 한 팀에 있다 보니까 그 농구는 또 셀러리 캡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봉이 좀 그 상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연봉을 줄 수 있는 그 한계 범위에서 그 주전급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연봉이 주어지니까 그 뭐 식스맨이나 아니면은 후보 선수들을 충분히 그만큼 경쟁력 있는 선수를 데리고 오기가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주전 선수가 공백이 생겼을 때 그 데미지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유망주 육성의 어떤 실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지금 이렇게 몇 년이 지났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셀러리 캡이 있다면은 결국 셀러리 캡은 그렇죠. 전 구단이 다 적용되는 상황인데 이 DB가 결국 비싼 몸값의 선수를 대체할 어떤 그런 유망주 육성에 실패한 것이 이게 누적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네네.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그때 허웅 선수와 이제 두경민 선수가 있는데 아니 드래프트에서 자꾸 가드를 뽑아요. 가드? 가드 아니, 올리라고. 아니 국가대표급 가드가 2명이나 있는데, 아니 물론 뭐 그게 바꿔서 얘기하면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되긴 하지만, 근데 이 가드를 한창 쌓아놓고 그 쌓아놨던 좀 경쟁력 있는 선수들을 또 드래프트 트레이드를 하면서 다 보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애써 유망주로 데리고 온 선수를 트레이드로 보내고, 그러니까 또 그 가드의 뎁스가 얇아지고 그러면서 부상이 터지니까 또 거기에 대체 있는 가드진은 경쟁력이 약한 선수들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왜냐면은 그 당시에 가드진은 탄탄하지만 포워드진은 그 윤호영 선수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고 뭐 김주성 선수도 은퇴를 앞두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포워드진을 조금 그 뎁스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그 영입을 하거나 아니면 신인을 거기서 충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팬들 사이에서도. 아니 근데 자꾸 가드를 뽑아요. 그럼 포워드는 가뜩이나 다 노장들밖에 없는데 그 노장들 언제까지 고생시킬 거야. 그럼 이거는 전력 강화팀의 미스도 있는 겁니까? 그런 사무국 쪽에? 그렇죠. 네. 약간 그런 면에서 드래프트라든지 뭐 트레이드나 이런 측면에서. 네. 그런 전략을 좀 그 방향을 잘못 세운 게 아닐까.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 데미지가 오는 거죠. 잘 나갈 때는 그 스타팅 멤버들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정규리그 우승도 하고 뭐 상위권으로 가고 이랬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체력 관리를 해줘도 그다음에 출전 시간을 조정해줘도 주전이 책임져야 되는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단기전에선 그런 게 더 드러나는 거죠. 그 주전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그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힘 자체가 떨어져 버리고, 네. 그러면서 이거는 이상범 감독이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좀 영향력이 이제 컸나, 그러니까 이런 선수 구성이나 선수단 구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신인 지명이 됐든 트레이드가 됐든 뭐 FA가 됐든 이런 측면에서 현장의 입김이 강했는지, 아니면 요거는 그 프런트가 짜 놓은 거를 이상민 감독은 그 안에서 하는 스타일이었는지, DB의 체제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영입에 있어서는 좀 이상범 감독의 입김이 강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김종규 선수도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DB라는 구단 자체가 막 프런트의 입김이 엄청 강한 팀은 아니에요. 옛날부터. 약간. 맞아요. 네. 약간 감독의 좀 그 말을 많이 들어주는. 그래서 뭐 정찬진 감독이라든지 뭐 지금은 좀 그 이게 언급하는 게 괜찮을지 모르지만 뭐 강동희 감독도 전 감독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감독에 좀 힘이 셌던 팀의 흐름이 있었죠. 계속 전통적으로. 이 드림즈와는 다르군요. 이거 어떻게 보면. 네. 그래도 감독이 약간 좀 이렇게 영향력을 좀 가질 수 있는. 네네. 그래서 성적 부진이어도 웬만해서 막 경질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뭐. 맞아요. 이상범 감독도 막 계약 기간을 다 지켜주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우 씨. 예. 그러니까 이상범 감독이 경질 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팬들이나 아니면 뭐 많은 사람들이 이상범 감독을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그래도 DB 구단에서는 바꾸려고는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사실 경질이 아니라 사퇴잖아요. 본인이 이 사태를 책임지겠다라는 어쨌든 뭐 그런 건강상의 마음으로 이유도 들긴 했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경질이 아니고 사퇴니까 본인이 어쨌든 결정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프론트가 뭐 경질하는 그런 느낌은 안 쓰기. 어쨌든 이상범 감독 전에도 이제 김영만 감독이라고 있었는데 김영만 감독도 제가 알기로는 자진 사퇴였을 거예요 아마. 맞을 거예요. 네. 네네. 근데 이게 근데 자진 사퇴를 종용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자진 사퇴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한화도 아무튼 옛날에 한대화 감독 자진 사퇴라고 했는데 네.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자진 사퇴인지 이게 진짜 그런 뭔지. 게 있긴 하지만 또 뭐 일단은 뭐 나온 거는 그렇다. 나온 거는 공식 자진 발표는? 사퇴니까. 공식 발표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어쨌든 이상범 감독이 그런 본인의 가진 역량을 좀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선수단 운영뿐만이 아니라 약간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뭐 정우 씨랑 가끔 얘기를 하는데 DB가 너무 이렇게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맞아요. 뭐저 한 방을 노리나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이제 농구를 보면서 이제 이상범 감독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왜 DB는 항상 1, 2쿼터를 버리고 3, 4쿼터에 뒤집으려고 하는가? 였거든요. 네, 그냥 농구는 쿼터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1, 2쿼터를 전반으로 보고 3, 4쿼터를 후반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왜 전반전에 점수를 내주고 이제 약간 3, 4쿼터에 그 뒤집는 약간 일본식 애니메이션 결말을 계속 원하시는지 지금 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슬램덩크에 너무 심취하신 게 아닌가를 많이 볼수. 그러니까 근데 또 이상범 감독이 일본이랑 또 연관이 많잖아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KGC 감독을 하고 이제 그만뒀을 때 이제 일본에 지인이 있으셔가지고 일본 고교 팀에서 이제 감독 뭐 조언 같은 거를 많이 했대요. 네, 그래서 어드바이저 역할로 일본 농구를 많이 경험하고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안 쿼터가 KBL에 처음 생겼을 때 첫 시즌에 다른 팀은 아무도 안 데려왔거든요. 아시안 쿼터로. 근데 DB만 나카무라 타이치 선수를 데려왔었죠. 일본 선수 그때 일본에서 어드바이저 할 때 봤던 지도했었던. 그래서 타이치 선수 제가 무실동 노브랜드에서 실제로 봤었는데 노브랜드에서 뭐 사고 있었어요? 그 선수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막 뭐 사려고 이게 저희는 이제 나가고 있었고 타이치 선수 들어오고 있었고. 네. 그렇군요. 타이치 선수 추억의 이름이죠. 지금은 또 어디 가셨을 텐데 또. 아무튼 이게 참 거기서 문제다.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그때 슬램덩크에 심취하셨는지 전반전은 버린 거냐. 그러니까 사실 농구는 이게 점수가 한번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좁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맞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계속 시속 게임이다 보니까 그리고 막 뭐 4점 슛, 5점 슛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처럼 8점 슛. 그러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2점 기본에 뭐 잘 넣어도 3점 뭐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한 네. 포인트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네. 그쵸. 어떤 그러니까 면에서는 따라가려면은 쟤네가 못 넣고 우리가 넣어야 되는데 쟤네가 우리가 넣는 거를 가만히 놔두는 것도 아니고 쟤네가 일부러 안 넣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네. 사실 뒤집기가 쉽지가 않아서 거의 대부분의 팀들이 1쿼터에는 주전 멤버들이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베스트 5라 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베스트 5라 그러잖아요. 말 자체가. 등장도 응. 이게 되게 그 선수들의 등장을 되게 막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뭐 스타팅 멤버를 소개합니다.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그러니까 DB는 아니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직관을 가더라도 응. 아니 우리 주전급 선수는 1쿼터에 소개를 안 해. 맞아요. 아, 왜 그러는 거야? 김종규 자전거 오지게 타고 있어 1쿼터에. 아니, 두경민은 옆에서 공 튀기고 있고 이게 무슨? 근데 상대는 주전 가드. 장내 아나운서도 답답할 거야. 그거 좀 아니 주전 선수를 우리의 스타를 소개해야 뭐 관중들도 막 크게 환호하면서 막 이렇게 그 힘이 맞아요. 나지. 아니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뭐지만 아니 물론 다 DB 뛰어난 선수지만 박인웅 이러면 뭐 웅성웅성거리죠. 제가 누구야? 그럼 이제 다 핸드폰 꺼내서 제 올 시즌 드래프트 받은 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장내한 선수는 신나게 박인웅 이랬는데 원래 와 이래야 되는데 웅성웅성. 네. 아니 근데 이게 뭐 부상이나 이게 몸 상태가 최상인데도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이감을 보통 그랬다는 그래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니 왜 그럴까? 이게 야구로 치면 이게 선발 투수를 이게 아니, 불펜으로 쓰는 그러니까요. 느낌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팔로 안 쓰고? 요즘에 이건 또 야구에서 영향을 받으셨는지 또 오프너 같은 느낌인가요? 오프너 같은 느낌이죠. 오프너 같은 느낌. 농구에 오프너 써도 되나 이거? 그리고 야, 이게 막 예. 김주성 선수 마지막 시즌 때는 김주성 선수가 전반에 진짜 아예 안 나왔고 후반 3쿼터, 4쿼터 이렇게만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약간 그때부터 조금 이상원 감독의 그 맛에 취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김주성 선수가 3쿼터부터 뛰기 시작하면서 점수차를 막 급격히 줄이고 그다음에 4쿼터에 기어코 막 극적 김주성의 3점 슛 이러면서 막 역전 만들어내고 막. 김주성 선수가 예전에 몸이 좋을 때 젊을 때는 골 밑에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은퇴하기 직전에는 거의 골 밑에 안 들어갔단 말이죠. 거의 그러니까 3점 슈터였어요. 3점 슈터였어요. 근데 3점이 잘 들어갔어. 근데 이게 농구는 상대가 2점 넣으면은 우리가 3점 넣으면은 어쨌든 따라가잖아요. 1점씩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3점을 많이 넣을수록 따라가기 쉽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많이 해줬어요. 김주성 선수가 그때는. 그리고 또 김주성 선수가 수비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수비적 그 역량은 워낙 뛰어난 선수니까. 그쵸. 그러니까 막고 우리가 2점이 아니라 3점을 넣으면 더 많이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수차가 좁혀지면서 이제 역전을 해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또 김주성 선수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 4쿼터에 막으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막질 못하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넣어도 안 좁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3점이라는 게 물론 3점이 들어가면은 대박이지만 2점보다는 확실히 리스크가 있는 시도란 말이죠. 그렇죠. 성공률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3점이 만약에 실패해 그러면은 3점 이상의 손실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또 넣으면은 우리는 2점이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 점수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결국엔 패배로 이어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략과 전술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감독의 역량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상범 감독을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던 거군요, 팬들이.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제 제가 이상범 감독의 농구를 안 봐도 점수만 보면은 어떻게 했는지 알 것 같아. 약간.
쿼터별 점수 이런 거 보면은 쿼터별 점수나 아니면 최종 점수를 보면은 DB가 야. 이겼을 때는 점수차가 많이 안 나거든요. 막 많이 나봐야 뭐 3, 4점 차로 이겨. 근데 지면은 이 막 20점, 15점씩 져.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석점 터져서 이기는 거고 운이 나쁘면 석점 안 터져서 지는 야.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세밀한 수비 전술이 좀 없는 그쵸. 그 감독이고 그다음에 아까 믿음의 농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이게 적극성을 가지라는 측면에서는 좋긴 한데 3점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라고 주문을 해요. 과감하게 던져라. 뭐 한창 좀 잘 나갈 때도 뭐 3점을 너 이번에 들어가서 3점 3개 시도하고 와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네. 약간 뭐 이게 NBA 2K 그 선수 키우기 미션처럼 이게 그쵸, 3점 그쵸. 3개 네. 선수 시도 그리고 이런. 아니면은 뭐 우리 야구에서도 너 무조건 너 루킹 당하지 마. 너 무조건 3번 휘두르고 삼진 당하더라도 풀스윙 하고 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막.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막 선수들에게 그렇게 주문을 하는데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3점이 내가 3점을 충분히 던질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런 시도도 다 의미가 있을 텐데 아니 이게 시도는 하는데 계속 안 들어가면 선수도 거기서 이제 멘탈적으로 흔들린단 말이죠. 나는 아니 계속 부담이 되는데 시도하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부담돼서 못 던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예, DB가 아니 3점을 많이 시도는 하는데 성공률이 계속 떨어져요. 이게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3점을 모든 선수한테 요구해.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토탈 바스켓볼. 이게 문제가 뭐냐면 3점을 누군가 던져요. 근데 3점은 성공률이 낮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어쨌든 튕겨서 나올 거 아니에요. 립을 맞고. 맞아요. 그럼 누군가는 잡아야죠. 리바운드를 해야죠. 근데 그렇죠. 이제 또 다음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래야 기회라도 2점이라도 생기죠. 넣을 거 아니에요. 골 밑에서. 근데 그렇죠. 리바운드 하는 놈도 석점 라인에 서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수한테 야 너 너클볼 3개 던지고 와 했는데 포수가 너클볼을 못 받아. 던지면 폭투야. 던지면 폭주야. 근데 던져 일단. 왜냐? 너는 너클볼 던지러 올라갔으니까 던져 일단. 경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던져. 그게 훈련이야. 이게 그 네. 야구 비유를 해주셨지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구에서도 이게 어느 감독은 공격적인 베이스 러닝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 보고 적극적인 베이스 러닝이라 빠르지 않은 선수도 그래서 2루 갈 거 3루 가고 뭐 이렇게 해라. 적극적으로 홈센터. 최준석한테 2루 뛰라 그러면 뛰지냐고. 그게 뛰어지냐고. 아니 나 마음이야 굴뚝 같이 뛰고 싶겠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선수라는 게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이 좀 근데 이게 약간 NBA식 농구긴 해요. 요즘 트렌드인. 그래요? 네. 그러니까 NBA는 사실 포지션이라는 게 이제는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쵸. 우리나라 농구처럼. 그러니까 이야. 뭐 가드도 뭐 골 밑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센터도 나와서 석점을 던지고 하는 게 되거든요. 왜냐면 걔네는 잘 던지니까. 아니 그리고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3점만 던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3점을 많이 던지긴 하는데 3점을 던지면서 골밑 공격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비도 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오히려. 근데 DB는 그냥 3점만 던지니까 야, 쟤네 또 던진다. 근데 골 밑에 아무도 없다? 그럼 우리가 잡고 속공 뛰면 넣는다. 이게 상대팀 머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상대팀 머리에. DB는 놔두라고. 야, DB는 놔둬. 야, 두경민만 조금 건드려서 약간 흔들리게 해. 그러면은 DB 석점 슈터 없어.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기는 날은 그런 두경민 잘 들어가는 날. 뭐 두테판 커리 된 날. 막 한 30득점 하면 이겨요 이제. 근데 두경민이 뭐 한 10점 뭐 내워 이렇게 한다. 그럼 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두경민 안 나온다. 그럼 지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세밀한 좀 전술이 부족하다. 공격이든 수비든.
듣다 보니 그 이상권 감독이 경기 전에 NBA 경기를 되게 많이 보신 것 같기도 하고 낮 경기 시간대. 근데 그러신 것 같아요. 시대를 앞서간 농구인가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재평가 반만 앞서갔다. 반만 아. 앞서갔다. 네. 디테일하게는 못 앞서가고. 네. 그 전술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가 3점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그러니까 내 외곽을 흔들어 줄 수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렇죠. 그 역할을 해주는 팀 구성 안에는 반드시 그 꾸준히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5명 다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명 중에 3명은 이제 공격을 해. 무조건. 아니면 뭐 4명까지도. 근데 무조건 한 명은 꾸준히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리바운드를 따주고 뭐 이렇게 뭐 스크린을 걸어주고 뭐 이런 전술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역할을 김종규가 해주거나 아니면 어쨌든 김종규 외에 다른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는데 일단 던지고 보는 거예요. 이게 팀 상황과 안 맞는 전술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농구는 잘 모르지만 이게 축구로 치면 우리 클롭의 이 개겐 프레싱이 네. 잘만 되면 다 좋다는 걸 알지만 그 강원 FC에다 갑자기 개겐 프레싱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아니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한창 한국 축구에 소년 만화 축구 티키타카를 도입해 보겠다는 그렇죠. 야심찬 계획. 그때 그때도 선수단 구성이 거의 우리나라 역대 대표팀 중에 가장 해외패가 많았고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아, 좋았죠. 근데도 티키타카를 이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르셀로나니까 할 수 있었던 거지. 네. 그러니까 그때 아시안컵에서는 통했어요. 그쵸. 네. 아시안컵에서는 통해야지. 아시안컵에서는 통해야지. 근데 체력 이슈가 너무 터져가지고 막판에 그쵸. 우리나라에서 하기에는 체력이 너무 많이 드는 전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그것들을 맞춰 가야 되는 건데 너무 긍정적인 면만 보고 이제 접근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엔 이렇게 안 풀리니까 계속 안 풀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그러면 종합해 보면은 이상복 감독은 약간 이게 임기응변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어떤 돌발 상황에 대한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어떤 개인 전술, 그러니까 큰 그림은 좀 그릴 수 있지만 디테일한 이런 지시나 이런 거에선 약점이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DB의 최근 3시즌 부진으로 있었다. 좋을 땐 좋았지만 뭐 선수 구성 김주성 있고 이럴 땐 좋았지만 지금 같은 이런 부상도 많고. 어떤 드래프트나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런 약화된 상황, 뎁스가 그럴 때는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하는 이상범 감독의 이 성향이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감독 잘랐으니까 DB는 다시 살아납니까? 우리 한화도 감독 엄청 많이 잘랐는데 다시 살리려고. 한화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거든요. 우리 보면 알잖아요. 얘 감독만 자른다고 되느냐? 한화를 보면 답이 보이는데 그럼 DB는 어떻습니까? 감독 자르면 좀 도약의 발판이 됩니까? 약간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이번 시즌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뎁스가 너무 얇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있어서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만한 선수 구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경기를 할 만한 팀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가드진이 일단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신인급 선수들이고 뭐 그나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뭐 김주성 대행 체제가 된 게 호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김주성 감독이 이제 그 한 경기만 하긴 했지만 이게 정말 이 정반대 농구 가드 농구를 안 해요. 네. 맞아 골밑 싸움 붙입니까? 네. 심지어 그 지난번 경기 때 3점 시도를 단 2개밖에 안 했습니다. 너무 극과 극인데? 첫 경기 때. 그 정도면 이상원 감독을 매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여준다. 정반대. 너 이래서 안 된 거야. 지금 스쿼드에서는 그게 맞아요. 왜냐면 석점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두경민도 없지. 뭐 알비노도 뭐 사실 몸 상태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 그러니까 석점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정을 해드리자면은 시도는 14개인데 그러니까 그 상대 팀이 모비스였어요. 근데 모비스는 39개를 시도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의 한 3배? 한 2배, 3배 정도 3분의 1 정도? 굉장히 차이. 왜 그렇게 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4개 던져서 3개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 신명호는 놔두라고인데 이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일단 굵직한 농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본인이 플레이했었던 방식의
좀 골밑 위주의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지금 팀 구성에는 맞을 수도 있다. 그쵸. 그래서 첫 경기도 어쨌든 연장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근데 모비스도 뭐 그렇게 막 경쟁력이 강한 팀은 아니어서 과연 다른 팀과의 경기 때 어떨지 이런 것들은 또 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뭐 모비스가 3위긴 하지만 그래도 막 오히려 다른 상위 팀과 비교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모비스보다는 다른 팀이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일단 뭐 김주성 감독 대행이 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수비를 좀 갖추는 게, 수비 전술을 가다듬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은 DB가 지금 10개 구단 중에 최다 실점 구단이에요. 맞아요. 이게 뭐 못하는 팀은 실점도 많지 않습니까 원래? 근데 그러니까 아까 득점은 6위예요. 6위. 5, 6위. 그러니까 득점은 그래도 중방은 치는데 이게 우리가 넣은 것보다 많이 내줘서 문제인 거지. 이게 본프레레식입니까 이거? 3골 먹으면 4골 넣고 이럴라 그랬는데 3골 먹었는데 2골밖에 못 넣는 상황.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실점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근데 또 김주성 이제 전 선수가 그 수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전술 이해도가 높고 수비의 대가로 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3점은 그렇다고 안 던질 순 없단 말이죠. 또 그러면은 또 3점은 놔두라고 이렇게가 된다고요. 그냥 또 이게 너무 극과 극으로 가서 골밑만 한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3점을 던지긴 해야죠. 던지긴 해야 되는데 연습을 좀 많이 하자. 선수. 근데 이게 연습한다고 되는 겁니까? 우리 신명호 선수도 훈련 때는 정말 잘 들어간다고 석점슛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되는 건지. 오픈도 못 넣으면 프로가 아니죠. 그런 거야? 아니 우리 하승진 옛날 선수도 연습 땐 자유투 잘 넣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연습하면 되나요?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아니 약간 옛날 저는 지금 스쿼드라면, 지금 가드진이라면 안 하는 것도 낫다. 두경민 오기 전까지. 근데 그것도 맞을 수 있어. 왜냐면 느린 선수만 있으면 차라리 도루 안 하는 게 나아. 도루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차라리 석점 던져서 턴오버 할 바엔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더 골밑을 더 노리자. 더 느려. 잘하는 걸 잘하자. 잘하는 걸 잘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3점이 좀 부담되면 그 미들슛을 노리자.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골밑 플레이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좀 부담이 덜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3점은 지향하되 그렇다고 슛을 안 던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코트 크기를 조금 좁히자. 우리는 그러니까 3점 라인 안쪽에서 플레이를 하자. 그렇죠. 도루는 안 해도 주자 2루 있을 때 홈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킵이나 이런 건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기본 발이 느린 선수라도. 맞아요. 그런 대비는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전설 원주맨 우리 김주성 대행 체제 아닙니까? 남은 이 후반기에는 좀 반전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우 씨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리의 영국 1번 영국 1번 에어 카리스마 32번 김주성. 그 별명도 너무 웃겨. 에어 카리스마가 뭐야? 에어 카리스마. 왜 에어 카리스마예요? 아니 뭐 카리스마가 넘쳐서요. 에어 조던 이런 거 비싸게 하고 싶었는데 약간 딱히 할 건 없고 그렇다고 카리스마 에어 강목 이런 거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우리는 무슨 항공사 이름 같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에어 그렇게 붙어버리면. 근데 사실 그거보다 뭐 그렇게 썩 반가운 별명은 아니지, 달가운 별명 아니지만 주성타 이런 게 더 뭐 거의 대표적인 별명이긴 하죠. 을룡타와 비슷한 맥락인가요? 아니요, 그건 좀 조금 달라요. 을룡타는 그냥 경기와 아예 상관없이 후린 거잖아요. 그거랑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후리긴 했어요. 어쨌든 후리긴 했는데 주성 선수도. 네. 근데 저는 사실 기대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김주성 감독이 이 전에 D리그 감독을 했었거든요.
오. 2부 리그. 원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2부 D리그를 2부라고 아 그래요? 하기는 조금 애매한 2군 리그. 아 2군 리그. 아 제가 2군 리그. 2군 리그. 네. 정확히 말하면. 아 맞아. 2군 리그에 가까운. 근데 그 감독할 때 D리그에서는 그래도 DB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 그래요? 느낌? 네. 하나도 최근에 피처스 네. 리그 막 1위야 그러는데. 그럼요. 퓨스 1위야. 피처스 1위. 그거는 뭐야 1군을 2군에 내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많이 갔잖아요. 아니, 2군으로.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이 평행이론 뭐야? 이 네. 평행이론 DB와 하나의 평행이론. 하나는 DB다? 어차피 둘 다 원주잖아요. 너. 맞아요. 크게 보면 하나도 원주야. 야 비슷합니다. 어쨌든 원주 프로 구단들의 네. 이 흐름이네. 그래서 저는 그렇네. 김주성 감독 그리고 김주성 감독이 할 때가 됐어요. 감독을. 맞아요. 아 이제 지금 지금 이제 타 팀들의 감독들을 보면은 거의 다 김주성 감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제. 거의 약간 뭐 한 조금 더 선배. 기수 정도 선배, 네, 한 기수 반 기수 정도의 차이. 네. 그래서 할 때가 됐다. 할 때가 김주성도.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오히려 네 이런 시기에 하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차피 다들 기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남은 시즌을 그냥 본인의 팀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마음껏 시도하고 그런 면에서 마음껏 시도하고 차라리 내년 시즌에 더 제대로 이제 하는 게 어떨지. 아마 뭐 성적에 관계없이 정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김주성 감독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면 뭐 이번 시즌. 네. 어쨌든 선수단이랑 융화는 더 잘 되지 않을까. 이상범 감독보다. 왜냐면 김주성 감독이랑 같이 뛴 선수들이 아직도 뛰고 있거든요. DB에서. 그렇죠.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윤호영이나 네. 두경민이나 뭐 김현호나 김현호도 네, 네. 그렇고. 다들 뭐 김주성이랑 뛴 적이 있었으니까 뭐 그리고 주성이 형, 주성이 김정규 형. 선수는 네. 뭐 어쨌든 국대에서도 같이 뭐 연이 그쵸.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선수단을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래도 그러면은 이 후반기 중점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이걸 6강을 그래도 한번 붙어봅니까? 아니면 리빌딩 좀 내년을 노려보는 그런 운영으로 가야 됩니까? 안 돼요? 일단 절레절레예요? 일단 두경민이 돌아오고 네. 언제 돌아와요, 두경민? 돌아올 수 있을까요? 수술해야 된다고 하던데. 아, 그러니까, 쉽지 않군요. 시즌 아웃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무리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면 안 돌아오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아예 그러면, 내년 시즌을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6강보다는 좀 전열을 재정비한다. 이게 사실 이 감독 대행 체제라는 게 당장 성적을 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좀 수습하기 위한 대행 체제니까 거의 대부분의 프로팀들이. 그러니까 뭐 김주성 대행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근데 오히려 아직 6위랑 4게임 차거든요. 네. 아, 뒤집을 뭐, 수 있다? 네, 3게임 반차, 4게임 차? 이 정도면은 네. 해볼만 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근데- 하나는 14경기 차 뭐 이러거든요. 4경기면 해볼만하다.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게 만약에 6강 갔는데 프롭도 해? 올 시즌? 프롭 가서 다치면 프롭 가서 다치면 차라리 안 뛰는 게 나을지도. 좀 쉬는 게 나을 수도. 네. 이른 오히려 휴가 내년 가는 시즌에 더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무리하게 가면. 이른 휴가 가는 게 나을 수도. 네. 아니 프롭 가면은 두경민 복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야, 그럼 뛰어야지. 그러니까- 프로 가면 뛰어야지.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다음 시즌 뛸 수 있는 거 그래요? 올 시즌 또 약간 근데 수술한 프로도 지 이겨. 얼마 두경미 와서. 그럼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이거? 6강에서 6강 플레이오프에서 챔결까지 미라클런. 아 근데 미라클 하기에는 너무 위에 팀들이 너무 세, 진짜 너무 세요. 하면은 아니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그 만약에 김주성 감독이 네. 이제 뭐 골밑 농구 네. 어떻게 보면 포워드 농구를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포워드진이 그렇다고도 막 풍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전통적으로 좀 포워드 농구를 했던 팀들을 보면은 예전에 오리온, 뭐
NTT 아니면 뭐 SK, SK가 뭐 대표적으로 좀 포워드 농구를 많이 했던 팀 중에 SBS. 하나인데, 네. 네. 근데 그런 팀들은 포워드의 그 뎁스 자체가 되게 두터웠어요. 그러니까 포워드가 막 세네 명 돼요. 그러니까 주전급으로 뛰는 포워드가 3-4명이 기본적으로 돼서 그러니까 뭐 라인업에 5명 중에 뭐 4명을 포워드만 넣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포워드 농구를 할 수 있는 뎁스가 충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포워드진이 그렇게 막 녹록치가 않다. 맞아요. 아니 그 우리 지금 뭐 가드도 그렇고 지금 포워드도 그렇고. 아 그러니까요. 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포워드도 없고 센터도 없고 외국인 선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왜 알바노는 이름값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알바노는 올 시즌 DB 알바노? 아이고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데 지금. 근데 알바노도 잘하는데 네네. 다른 필리핀 선수들이 너무 잘합니다. 그게 또 문제예요. 그 아시아 쿼터는 좀 다른 얘기긴 해요. 네. 근데 또 알바노가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뭐 수비에서의 좀 이제 약점들 뭐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수비의 약점을 감안하면 진짜 뭐 하든처럼 NBA 하든처럼 막 한 3-40점 때려 넣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러면 수비 안 해도 되죠 사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경향이 두경민도 비슷하니까 이게 앞선에서 한 명이 조금 득점을 해주면 한 명이 그래도 뭐 그만큼 채워줘야 되는데 아니 둘 다 그래 버리니까. 근데 둘 다 막 컨디션이 좋으면 둘이 다 해서 게임을 이길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뭐 남은 기간에는 무리하지 말고 그냥 체질 개선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 주성볼을 만드는 느낌으로. 맞아요. 농구에서 그 무슨 볼 이런 거 듣는 거 거의 처음인 거 같긴 한데. 그래요? 안 써요? 주성볼 안 써? 우리가 쓰죠 뭐. 주성볼. 그래서 주성볼 하죠. 주성볼을 만드는 남은 시즌.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가 혹시 뭐 좀 경쟁력이 생긴다면은 그때 뭐 마지막 좀 몇 경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던지 그렇게 해보는 게 낫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6강을 목표로 한다 이런 건 너무 좀 무리가 아닐까. 이게 여담이지만은 그 저번에 예결위 때 원주시 의회 예결위 갑자기 생각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원주시에서 프로 농구 우승 축하 기념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아무튼 뭐 그 정도. 근데 시의원이 아니 올 시즌 DB 경기 보시면 이게 되겠냐? 안 된다. 예산 바로 삭감하자 그런 거예요. 어차피 안 된다. 근데 이제 시에서는 이게 추경 때 삭제하자. 일단 추경이 이제 시즌 끝나는 거니까. 근데 뭐 아니 이거 딱 보이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냥 뭐 나중에는 이제 그냥 추경 때 넣고 딱 봐도 그러니까 지금은 미리 편성을 해놓고 추경 때 삭제하는 식인데 나중에 성적이 좋으면 추경 때 반영을 하는 식으로 거꾸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예산은 올해도 추경 때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전엔 그 예산이 당연했는데 예전에 그게 무슨 예산이에요? 우승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승 축하 파티를 열어준. 그러니까 뭐 원주 체육관에서 이렇게 축가연 뭐 이런 걸 때 관중들 하고 같이 축하. 그런 걸 해줘요 시에서? 하나 그게 예산에 잡혀 있대요. 같이 하는. 야. 그게 당연했는데 말이죠. 예전에는 우리 우승을 막 밥 먹듯이 했었는데 챔결 우승을 못해도 정규리그 우승은 막 하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언제 이 예산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이게 원주가 아실지 모르겠는데 올 시즌에 원주 유니폼을 만들었어요. 시티 유니폼을. 거의 자주 만들어요. 작년에도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네. 근데 원주 사람. 올 시즌 시티 유니폼이 꽤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디자인이. 근데 또 맞아요. 좀 시티 유니폼 선보인 첫날에 또 져가지고 참 그렇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아니 뭐 어쨌든 그렇게 DB가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지역과의 그런 연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DB 뭐 유소년 뭐 농구 단도 그렇고 이렇게 지역에서의 농구 인프라라든지 지역과의 뭐 상생이라든지 그리고 또 의도치 않았지만 예전에 뭐 롯데시네마 쪽에 선수단 숙소가 있어가지고 그 예전에는 그래서 막 롯데시네마 당구장에서 막 김주성 선수를 목격했다는 얘기가 막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저도 예전에 뭐 학생 때였나 그때 PC방이었나 당구장이었나 어디를 PC방에 엄청 많았어요. 엄청. 아니 그래서 키가 무슨 게임을 이렇게 하나? 이만한 사람이 막 몇 명이 들어와요. 막.
아니 생각해보니까 저도 정호 씨랑 알바할 때 뭐 DB 선수 왔었다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김태용이랑 아 그래요? 네 저 그때 누군지 누가 누가 같이 왔었는데 까먹었어요 한 명은. 뭐 이름이 약간 이현호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닌가? 아니 아무튼 뭐. 아니었어요. 아니요? 네. 근데 아무튼 왔는데 그 두 분 네. 저기 뭐야 보건센터에서 알바하실 때도 김현우 선수 막 네. 오고 그랬었잖아요. 뭐. 아 그쵸. 맞아요. 왔었죠. 김현호구나. 김현호도 왔었고. 이현호가 아니라. 그다음에 김태웅이랑 왔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군대 갔을 그래요? 텐데. 네. 아, 그래요? 어쨌든 아무튼 네. 이렇게 원주 곳곳에서 맞아요.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선수들이 자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또 가깝게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과 가깝게 하고 있는 이 DB 구단이 그러니까 잘 되면 당연히 원주 시민들도 그러니까 원주의 유일한 프로 구단이기 때문에 성적이 맞아요. 좋으면 진짜 아니 근데 우리 강원 FC도 원주입니다. 뭐 우리 그렇죠. 연고예요. 우리 네. 연고 크게 보면. 강원도 연고죠. 강원도 연고. 강원도 연고. 네. 네. 또- 원주만을 연고로 하는 팀 독자적 중에서는 네. 기초자치단체 네, 연고로는 네. 유일하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DB가 성적이 좋을 때는 원주가 그 뭐 예전에 치약체육관 때도 그 막 객석 수가 많지 않은데도 관중 동원율 뭐 1, 2위를 다투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쵸. 막 모든 경기 다 매진되고 그다음에 뭐 평일 경기도 매진되고 이 정도로 그러니까 농구에 대한 열정은 원주 시민들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저희 주변에 뭐 저희 와이프도 같이 뭐 농구 막 보러 다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농구 보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던 거였던 만큼 또 DB가 잘 DB지지 않고 또 네. 네. DB의 아니 레전드 또 DB지는 게 후반기는 또 DB질 수 있다. 완전 이게 뒤집어 버릴 수 이렇게, 있다. 네. 이게 역설적인 그렇죠, 의미입니다. 그렇죠. DB가 계속 이렇게 DB지고 지고 지는 게 아니라 이제 후반기를 어려워. DB져 버릴 수 있다. 아무튼 뒤집어 버릴 수 있다.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게 기대하면서 저희가 오늘 먼저 하는 척 56회 2부에서는 극각국놀이 코너에서 DB 상반기 결산을 한번 해보면서 후반기 결산 그 전망도 한번 같이 좀 다뤄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셋이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그렇네요. 오랜만에 또. 그래요. 네. 제가 또 정우 씨를 자주 뵐 수 있기를. 제가 자주 네. 오겠습니다. 네. 아우 저 공수표 같은데 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원주에 기부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돌려받는 기적의 기부제. 저희 많이- 뭐 1부에서 네. 소개드렸던 고양이사는 기부제뿐만이 아니라 DB 뭐 오히려 또 이게 어려울 때 또 직관해서 또 맞아요. 현장에서 응원해 주시면은 또 선수들에게도 많이 힘이 될 것 같으니까요. 또 DB 경기도 저희 뭐 기회가 된다면은 또 이 버킷리스트에 하나 추가하면서 DB 경기 보기 이 원주하는 첫 몇 버킷리스트. 개인지 모르겠어요. 버킷리스트가 벌써 지금 버킷리스트가 저희도 많아요? 공수표를 줄여야 되네요. 아니 저희 시즌 셋이 몇 한번 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셋이 한번 가시죠. 그러니까요. 저거 아니 진짜 네. 가능한 거예요? 오기나 해요 원주를. 그러니까. 먼저 가죠. 와요? 또 민족 대명절 구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저 사람은 원주가 고향이 아니잖아요. 저런 아니 그리고 알바노 같은 느낌이네 이거. 고양이잖아요. 설련유 때 경기해요? 원주에서?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자기 일정에 맞추라는 하나요? 거지 DB가. 그러니까 뭐 아니면 이게 설 연휴 때 고향에 찾는 이 귀향객들을 위해서 한 경기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왔다 갔다 하죠. 저희는 강원 네. 3월에 또 뭐 4월이나 3월에 강원 FC 보러 또 춘천 가고 또 아. 남은 시즌 안에 이제 또 원주에서 이 KBL DB 경기도 보고 이렇게 한번 경기가 오세요. 되지 않겠습니까? 설련유 때 네. 하긴 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 23일 월요일 날 원주에서 하는 그래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네. 어쨌든 이렇게 같이 가보기를 또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네요. 지금까지 진행해 조국인 김정호 전재였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원주 아는 척. 정우 씨 저- 내년에 봐요. 안녕. 안녕. 24년에 만나요.